한동훈 대표 측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면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추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찬이 아니고, 만찬은 저는 어제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꼭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제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가끔 불시에 연락을 하시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지금 추 원내대표는 불시에 연락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취재하기로도 그래요. 번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한동훈 대표한테도 잠깐 남아서 저녁 먹고 가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제일 바란 그림이 아마 그거였겠죠. 회동 끝나면 어차피 밥 시간인데 대통령께서 우리 한 대표라고 이제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 한 대표 식사나 국밥이나 한 그릇 같이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식사하면서 이제 좀 더 얘기도 나누고 그랬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것이 지금 설명대로 뭐 처음부터 계획해서 끝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얘기해야지 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80분 동안 대화한 동안에 저는 대통령께서 미리 결론 딱 정해놓고 네 말은 하나도 안 들을 거야. 나는 내 말 다 정해져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또 설명도 하시고 대화가 또 진지하고 차분하게 80분 동안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 해석하는 그런 아마도 배석자일 텐데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 자리 배치라든가 끝나고 나서 좀 더 사려 깊었다면은 저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라도 이제 보통 사람이라도 저렇게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뻔히 예상이 되는 것들인데 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려 깊게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추 원내대표 좀 불러서 한번 식사하면 어때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서라도 좀 말리고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기를 국민들은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구 변호사님. 어제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 안 하고 자택으로 곧바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측근들이나 참모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참모들한테 방금 보셨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는 그 만찬 기사를 공유를 했답니다. 한 대표의 심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돌아가면서도 굉장히 씁쓸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뒤에 불려가서 만찬을 했던 거를 알고 나니까 더욱 더 본인이 진정성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뭐 회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심경이 복잡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까지의 이 논란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던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도 옆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었으면은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성과가 나올 거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아예 그냥 태도부터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뭐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이 비례대표에서 탈락하니까 그 사람을 곧바로 어떤 자리에 임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의 연장선상처럼 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 두지 않는다. 이런 걸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어제 그 자리는 대통령실에서 누구든지 간에 이 자리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렸어야 되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이 고사해서라도 그 자리는 가지 않는 게 맞았다. 그리고 갔으려면 한동훈 대표를 얼른 다시 불렀어야 되는 게 맞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입장에서 이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왜 불렀을까요? 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살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어제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안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 앞으로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원 30명을 이번에 30명을 설득해서 막았는데 앞으로 여론이 더 악화하면 그때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리 당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만약에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이건 민주당에 좀 여쭤보죠.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 자칫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은 원내대표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표단속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망신살을 주려고 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저렇게 여러 명의 의원들을 앞으로 설득할 수가 없다.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로서는 쉽게 말해서 깜짝 놀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바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느냐? 막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생각이냐?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뭐 과장되게 말한 거냐? 아니면 진짜 분위기가 이런 거냐를 대통령실로는 당연히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운 게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비공개로 네. 안 알려지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게 알려져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확인한 것은 전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